안녕하세요. 저희는 8조입니다. 자, 저희는 중간 발표 주제로 국방 모의나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시작은 인구 문제였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하고 있고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이와 반대로 몇몇 선진국, 특히 압도적으로 한국은 저출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출산으로 극심한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세계적인 인구 증가 추세를 꺾으려는 요구에 맞추기 위해 저출산을 해결하기보다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에 다다르는 앞으로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라는 접근 방식을 생각해냈습니다. 20대 남성으로서 가장 크게 공감하는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노선으로, 첫 번째로는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 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미국 모델과, 두 번째로는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동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단순히 이민자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공학도로서 한국 사회에서 자동화, 무인화가 가장 필요한 산업 혹은 역할이 어디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20대 초중반인 저희 팀원에게 가장 큰 공감을 얻은 것은 군대 징집 문제였습니다. 저출산이 향후 국가 안보에 지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군인의 개인별 업무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걸 몸소 느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방 문제라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 시스템의 무인화로 저출산 시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대한민국 20, 30대 남성 국방부 및 직업 군인 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대, 30대 남성 중 현역병 및 직업 군인은 직접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최전선에서 지는 집단이므로 해당 집단의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20대, 30대 남성 중 신체 검사 4급 이하 남성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집단이므로 해당 집단의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임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안보 관련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집단이므로 해당 집단의 사회 문제 현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자료 및 데이터 리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연구 자료들을 통해 향후 이러한 경향성이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집 모병수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병무청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준 강화를 하였고, 국방 문제에 대한 단적인 예로 남북 군인 수의 격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비단 남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의 군인 수 감소는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1997년 100여 대의 무인 비행기를 구매하였고, 그리고 2006년에는 DMZ를 탐지하기 위한 기관총을 탑재한 로봇을 국내 기업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와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취사 로봇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무인 드론을 활용하여서 폭격 전술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무인화 기술은 정밀한 집적 회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 펄스, 즉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EMP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병무청 직원, 현역 간부, 그리고 현역 병사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찾기 위해 만나야 할 사람은 국방 자동화 무인 관련 연구진, 그리고 기자 칼럼니스트, 현역 간부들이라고 선정하였습니다. 한 병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직 인원이 줄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다른 병사는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한 현역 기준 강화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솔루션을 찾을 때 우리 국방 관련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하지만 국방은 보안적 측면에서 민감한 분야이다 보니 연구 및 상황 진행에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고, 더불어 연구진 또는 연구 자료 등 공개 논문이나 잡지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첫 번째로는 납세자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방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킬러 로봇 등이 생산되면 인권 문제 및 안전 문제에는 저희가 선정한 문제로는 보안 문제 혹은 해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인권 또는 평화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국방의 자동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셋째로 군부대 인근 주민입니다.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은 국방의 자동화 무인화가 이루어지면 군인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인데, 이는 군부대 인근 지역 상권에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방 무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대학원생 멘토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먼저 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 대상이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만나야 할 대상들의 선정이 적절하였고, 특히 인터뷰 및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에 해당하는 현역 병사들을 인터뷰한 것이 인상 깊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하셨으며, 향후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찾고자 할 때 국방기술과 관련해서는 실제 대학원에서도 국방기술 관련 연구과제를 할 때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 철저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학생 입장에서 리서치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적이므로 실무자나 연구자 등과 인터뷰 등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8조의 중간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